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하나옵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옵션의 주가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주주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이 하나옵션의 주가가 상방으로 꾸준히 뽑아줄지 아니면은 비중을 내가 좀 축소를 해야 되는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핵잠 수함으로 이 하나오션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지난 3만 원 시절 때부터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핵잠 수함은 어느 순간 들어온 양념이란 말이에요. 양념일 뿐이지 얘가 결국에는 이 진한 국물을 우러내기 위한 이러한 기폭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달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오션의 주가를 딱 봤을 때 결국에는 얘가 여기에가 있어가지고 군함수주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에 핵잠수함이 들어왔는데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해보는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려도 지금 공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핵잠수함이 하나오션의 주가를 본질적으로 끌어내리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그냥 얻어 걸린 거지 얘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주가를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주가의 발목을 잡도록 이러한 지금 촉매제를 하기란 어려운 게 지금 핵잠수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왜 주주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고, 그러면 하나오션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큰 방향성이 이 물줄기라는 게 올라가야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대응이 값어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얼마 올라가지도 않고 밀리는 쪽에 무게가 쏠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응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대응의 가치가 커요. 하나오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일단 핵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외국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럼 얼마까지 뽑아줄 수 있는지 요거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시면 하나오션이 핵잠수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야기가 많으니까 요거 먼저 할게요. 핵잠수함을 이제 처음 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오션. 일전에 대우조선해양 시절 때 보시다시피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같이 이 두 정부에서 핵잠수함에 대해서 연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신선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익숙한 분야가 지금 핵잠수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세척 도입해서 3.5조 원 측정해가지고 연구한 이력이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오션이 어떠한 지금 핵잠수함에 있어가지고 영역을 확보를 했느냐, 선정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를 통해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거에 대한 시간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이거예요. 나쁜 거는 없어요.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때부터 미리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오션이 다 매집을 해놨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핵추진 잠수함의 선체 설계와 건조 운용 등력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까지 돌렸어요. 그러니까 선체 설계 기술이 있다라는 거고, 건조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라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까지 다 있고, 그러면 이 기술을 단순히 선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증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주식 기법을 배우면은 이게 잘 먹히는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검증이 뭡니까? 결국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돌렸다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수십 번 계속해서 돌려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이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설계 기술이 필요한 것보다는 그냥 우라늄, 핵연료, 이 핵연료만 공급만 받으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미 원자력 협상 다시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 다시 한다 하더라도 우라늄 농축, 저우라늄이죠. 20% 미만으로 농축된 거. 요게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 미만 우라늄 농축이 20%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7에서 10년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에서 10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너무 우라늄 농축 비율이 적으니까 해결료가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는 운항할 수 있는 기간도 짧을 거 아니냐. 7에서 10년 정도 운영을 해요. 여러분들 7에서 10년 정도 운영하면은 해결료 이거 이제 교체해 줘야죠. 근데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오션은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저가에서 매수해 두었다.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하나오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 몇 톤짜리냐가 중요한데 4,000톤짜리입니다. 여러분들 4,000톤짜리.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잠수함이죠. 이 잠수함이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인데 얘가 이제 몇 톤 정도냐? 7,800톤급이에요. 가격은 7,800톤이기 때문에 5,800억 원 정도 합니다. 5조 8천억. 5조 8천억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4,000톤이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건조 기간이 짧아지고 비용도 줄어들어요. 그냥 해결료 협상만 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요거 바로 그냥 주기기 공급해주고 그러면 그냥 끝날 일이에요. 검증 한번 하고. 굉장히 하나오션이라고 왜 말했겠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트럼프가 왜 필리즈 선수라고 말했겠습니까? 핵잠 능력이 있으니까 말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이라고 필리즈 선수 당당하게 언급을 했으면은 그게 나중에 어떤 호재로 귀결이 될까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대응할 가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얘가 올라가야지 대응할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응할 가치가 있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핵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4,000톤급이면은 가격이 척당 평균 2조 원 정도입니다. 2조 원. 건조 기간도 6에서 8년이에요. 뭐 10년, 강산이 변하는 1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6에서 8년이면 끝난다고요. 기술 다 있기 때문에. 건조 기술이랑 용접 납땜 기술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지금 홍콩계 증권사죠. 홍콩계 증권사인 CLS에서는 하나오션을 핵 잠수함으로 취급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MRO와 군함을 포인트로만 봐서 월요일 날이었죠, 여러분들.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목표가 얼마로 올렸습니까? 얼마로 치켜 올렸어요. 기존 11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올렸어요. 얘가 17만 원 찍었어요, 여러분들? 안 찍었잖아. 15만 원 찍고 조정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오버슈팅할 수 있는 여력이 기습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멀티플로 올려버렸잖아, 여러분들. 멀티플도. 이게 왜 중요하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핵잠은 무슨 핵잠이냐. 일단은 하나오션은 MRO와 지금 군함 건조 요것만 보더라도 구조적인 지금 성장주다. 그러니까 이제 2027년 40년 15척 필요하고 현재 6척에서 8척 수준인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소에다가 4척에서 6척 신규 이제 건조할 수 있는 군함이 이제 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제 군함뿐만 아니라 이제 상선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붕어빵 굽듯이 굽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군함이랑 같이 더 돈이 된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산 쪽이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얘 그러면은 주가가 17만 원에서 스탑이 될 것이냐. 그렇죠. 17만 원을 딱 찍고 스탑이 될 것이냐. 이 여부가 또 중요해요. 구조적인 본질 자체가. 그래서 요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오션의 유일한 경쟁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TKMS예요. TKMS. TKMS가 이제 잠수함 이거 캐나다랑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오션이 중간에 또 있어. 근데 얘네들이 지금 경쟁력이 있냐 이거야. 요걸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왜냐면은 캐나다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지만 당장은 못한다라고 TKMS가 선을 그었어요. 근데 하나오션은 뭐예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60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하나오션은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외국계에서 단기 목표가 17만 원을 때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아직. 근데 지금 이제 캐나다 총리 하나오션 방문하죠. 자,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자고. 사람 마음 있는 곳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그렇죠.
마음 있는 곳에 어디든지 움직이지 마음 없는 곳이면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총리 입장에서는 하나오션에 뭐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방문을 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60조 잠수함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면은 올해 1분기만 하나오션의 수주 잔고가 43조 원이죠. 여기에 60조 원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60조 원이. 그러면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103조 원이라 가정합시다, 여러분들. 뭐 중간에 하나오션이 수주 잔고 있어도 그거 빼고 그냥 그거 그냥 절사해버리고 1분기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요거 60조 더해주고 그러면 103조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홍콩계 증권사에서 밸류에이션 모델링을 한 EV 백로그, EV가 이제 기업의 가치고 백로그가 수주 잔고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는 현재 수주 잔고의 몇 퍼센트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의미를 하는 건데 EV 백로그를 똑같이 자 앞전에 홍콩계 증권사에서 한 배, 1.0배를 적용시켰잖아요. 그러면 얘 얼마 합니까, 여러분들? 얘 33만 원. 33만 원입니다. 60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60조 캐나다 사업이 적용이 안 된 상황에서 미국의 LNG와 미국의 그다음 건조 MRO까지만 포함을 시켜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을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할 것이다라고 어제 대서특필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미국 정부 이제 예하에 있는 조선소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MP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러한 뭐 인텔처럼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지분 취득까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핵잠이니까 미국 안보랑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오션이 건조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설계 기술이랑 이런 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왜 필리조선소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하나오션의 핵잠수함의 건조 능력이 검증이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외국인들의 지금 비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오션이 비중이 요 가격 대비해서 얼마? 이때 비중이 15%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3%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봤을 때 3% 정도 줄어드는데 지금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지금 외국인들의 비중이요. 11%잖아요. 이거는 다시 매수로 들어와야 될 비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이 외국인들의 비중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네들이 최저 비중이 얼마였어요? 요때 산업은행의 이 물량, 전환사채 물량 나왔을 때 11.19%였잖아. 외국인들 비중. 이때 4월 18일 날에 여러분들. 근데 이때 올려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 올려서 15%까지 사줬단 말이에요. 비중을.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수요일자 기준으로 비중이 또 11%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축소가 되긴 어려운 구간이고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이전처럼 들어와야 될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비중을 올려서 15%든 뭐 20%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올려줘야 될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중을 올려줘야 될 구간이라는 것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이 된다라는 반증이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고점도 높여간다라는 반증이고 다우 이론처럼 고점을 높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는 대응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문자로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 하나하나 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밀렸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 8시 34분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어차피 텔레그램은 여러분들 뭐 너무 많아서 정신 없으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문자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안정적이고 손익비 좋은 자리가 얼마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은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응에 대한 부분과 이러한 부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집중하셔가지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30일 목요일 18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차의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에서 시작을 해 4배가 넘는 210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50만 원의 기적은 당일 수익 목적이 우선이지만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대응도 실시간 문자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는 푼돈 가지고 뭐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괜찮네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수익률은 하루 평균 5%에서 6%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장이 또 좋으니까는 이렇게 10% 이상 뭐 수익이 나기도 했었는데 다만 100% 적중률은 아니라서 손실이 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자라나는 잡초들은 지체 없이 뽑아주면서 이렇게 논관리, 밭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목요일을 기점으로 18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8일차에 210만 원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목요일 날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350분이 넘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나라와 같은 웹발신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발신 전용 번호로 수신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먼저 좀 해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이제 목요일 8시 34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되고 나서 이제 원전주 조정 나왔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투자 주의 지정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몸살은 앓을 것이다. 몸살은 앓지만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손해볼 구간은 아니고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손익비, 안정적인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은 이탈이 되면 더 좋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생길 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기정은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까지 해드린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시 11분에 하나 시스템이죠. 62,000원 이하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죠. 매수의 근거는 하나오션처럼 오전에 거래 대금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쏠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NXT에서 강세를 보이던 종목들은 정규장이 시작이 되면은 이 강세죠. 이 강세를 유지시켜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케이스 자체가. 그래서 최근 NXT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것은 사쿠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는 하나오션이 조정 나왔고 반대로 하나 시스템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하나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불나방처럼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좀 뻗어줘야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눌림목 자리인 62,000원이죠. 62,000원 요 자리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잠깐 조정 나고 있을 때 9시 25분에 91,500원과 91,100원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면은 우리가 따뜻하게 좀 품어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 반등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등 뽑아주고 있으니까는 호가창 64,000원에 13만 주 걸려져 있는 거 이거 누군가가 닦아주면은 오버슈팅 나온다. 그래서 쭉 끌고 가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9시 51분에 65,000원 부근에서 제가 매도 신호를 잡아드려서 4.6%의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원익홀딩스도 제가 실시간 대응도 좀 남겨드렸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 기술을 공략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12시 29분이었죠. 12시 29분에 우리 기술 5,250원과 5,180원 이하로 각각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기술의 공략 근거는 일단 거래량이거든요. 얘가 끼도 있고 왜냐면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자 솔리드를 제가 매수를 한 근거를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은 얘가 거래량을 수반시켜가지고 올라왔어요. 엔비디아가 노키아 투자한다라고 해서 오랜만에 통신 장비주들이 올라왔죠. 근데 얘가 여기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한 차례. 그러면은 얘가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얘가 이 돌파 흐름이 나와줬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돌파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 전의 구간을 주도 세력들이 사준 것이다. 여러분들. 단순 돌파가 아니라 사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돌파 흐름이 나와서 어제도 뭐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서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 기술을 공략을 했는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잘 먹히는 게 일봉에서요. 일봉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까지 감지가 돼야 더욱더 신빙성 있게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봉의 거래량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1분봉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 이게 돌파시켜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분봉에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봉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터졌느냐. 어제 솔리드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어제 솔리드를 보시다시피 8,700원 부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보시면 어제 점심쯤에 들어갔으니까 솔리드 8,700원 수요일 날에
그러니까는 이게 일봉의 거래량 터지는 모습까지 관찰이 되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일분봉에서 넘겨주는 모습까지 관찰이 되니까는 얘는 추가적인 상승의 신빙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금일장에서 로보티즈죠. 여러분들 로보티즈도 유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도 거래량을 수반시킨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뭐다 여러분들? 이 직전 고점 돌파가 나왔으니까는 자 그럼 이거 다 사준 거네. 사준 거네라고 우리가 솔리드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얘가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못해도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됐어요. 이 양봉 기준의 거래량. 근데 지금 이 거래량의 미달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도 세력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주질 않는다라는 반증입니다. 다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습니까? 일봉에서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많이 터졌고, 그리고 요때의 거래량이죠. 요때의 거래량과 거의 필적할 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다만 분봉에서 봤을 때는 자 이 직전 고점을 약간만 넘기고 패대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분봉에서 1분봉에서 요거를 돌파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봉에서 과연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봉에서. 결국 큰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통해서 확률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이 구간에서 이거 약간 넘기고 패대기가 나왔지만은 오히려 이 패대기 구간이 먹을 자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 한 종목 수익을 받고 우리 기술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수익부터 대응까지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시간부터 가격 여러분들께 50만 원의 기적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초지일관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이고요.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많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개무량해요. 약간 좀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참여를 도와드릴 텐데 대기를 좀 하실 동안에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한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괴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라이 릴리 그리고 최근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도 개입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더 커졌는데요. 이 여파는 결국 국내 주식 시장도 지나치지 못한 채 펩트론이 시가총액 1200억에서 7조 원으로 610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700억에서 1.3조 원까지 8배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만 치료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무려 2년 이상의 장기 테마로 분류가 되어 오히려 고성장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위고비와 같은 이러한 주사제는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사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복용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은 인지를 하였지만 오히려 더 큰 결정적인 단점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주사제와는 다르게 경구용은 오히려 흡수율이 낮다, 흡수가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의 경우 주사 제형과
알약제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제형의 흡수율이 2에서 5% 수준으로 나왔으며 그 외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또한 주사제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제형의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노보노디스크를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마침내 흡수율을 지금의 경구용보다 초극대화를 시킴과 동시에 경구용보다 최단기간 안에 체중을 줄여주는 마지막 대안으로 필름 제형 비만 치료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필름 제형과 경구용 제형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필름형 제형 같은 경우에는 혀에 닿자마자 곧바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간을 거칠 필요가 없이 흡수에 직결이 되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알약 제형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 속도마저도 알약 제형, 즉 경구용 제형보다 오히려 필름 제형이 훨씬 더 빨라서 이들의 차이는 최소 1.5배부터 시작을 하고요. 많게는 10배까지 오히려 지금 필름 제형의 흡수율이 더욱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을 필름 제형 기술로 이렇게 재창조를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요. 경구용을 필름 제형으로 만드는 곳은 전 세계에 한 13개의 기업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국내 기업이 3개사인데요. 이 중 상당사는 또 한 곳이며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사치료제를 싸들고 와서 이 해당 기업에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필름 제형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도 경구용 제형뿐만 아니라 필름 제형까지 결국 이 제형의 다양화는 필수인 상황인데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일찍이 조현병 치료제 중 가장 처방 비율이 높다고 하는 아리피프라졸 경구용 제형에 대해서 세계 최초 필름 제형으로 최근 FDA 승인까지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주가는 예민하게 상한가로 곧바로 반격한 이력이 있어서 이제는 이 해당 기업의 독보적 필름 제형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빅파마와 같이 이 필름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기업의 이 필름 제형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적용을 할 시 일단은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의 필름 제형 기술은 과연 주가를 어느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천당 제약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냐?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이 자체 기술, 바로 이 에스페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페스라는 독자 기술로 주가는 5배에 56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의 필름 제형은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추가적으로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기업도 삼천당 제약이나 펩트론 그리고 D&D 파마텍 못지않은 추가적인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균 그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주당 1,00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이제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주가 폭등 신화 초입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주당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과거 대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요 구간 이하로 지금 위치해 있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을 형성해 준과 동시에 대상승까지 품은 자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애들 그렇죠. 갑작스럽게 물량을 대거 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 이 해당 기업의 주당 1,000원대 가치는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반열에 합류할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건 이거다라고 봅니다. 이 초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압도적인 성장. 이렇게 물길 잘 닦여 있고 햇볕 뜨는 논에 모내기를 하셔서 이 주식으로 수확이 기쁨까지 같이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종목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는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